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전 재판부의 결정과 관련해 오늘 긴급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장기 집권을 위해 비상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있었지만 직전 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입법부가 압박하고 행정부의 업무를 맡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설명이었으나 그럼에도 군인을 국회에 보낸 행위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민족, 나라를 위해 비상을 선포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특검의 주장을 배척해준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사법부가 한쪽으로 치우쳐 정치적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런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자신의 구국의 결단으로 인한 비상선포와 관련해 군인과 군 장성들이 여전히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똘똘 뭉쳐 역사의 재판, 정의의 재판에서 반드시 이재명 정권과 자신을 내란으로 몰아간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역사의 법정은 느릴지언정 결코 졸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은 듯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 입장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상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모의로 왜곡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 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아 비상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듭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저의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 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둔 재판이라면 그 과정이 아무리 길어도 설득력은 짧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많은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습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정치 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합니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대합니다. 2026년 2월 20일 윤석열 드림.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기록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누가 더 두려워해야 할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 입장문과 관련해 현재 이재명 정권의 특검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상황을 두고 정치 보복이자 반대파 숙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특검으로 인해 이러한 흐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을 선포했지만 그로 인해 국민, 특히 군인과 경찰,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고난을 겪게 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곽권 변호사 역시 형사소송법상 절차의 실효성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 절차를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자신의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진실을 결정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오만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수감시키고 비상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세력들이야말로 실질적으로 국가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 보복은 멈춰야 하며 결단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더 이상 관련자들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특검, 2차 특검까지 이어지며 많은 군 인사들이 보직 해임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고 합참의장을 포함한 여러 장성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장성들의 계급장이 떨어지는 현실에 대해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바라는 상황이며 국가 안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안보를 말로만 외치며 정작 기둥을 스스로 허무는 모습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정의를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노선과 입장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나고 있으며 일부 인사들은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며 그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친윤계와 중진, 원로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동시에 이제는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관련 재판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국 역사의 올바른 순리와 심판이 무엇인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호소하며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도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기도가 되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치의 무대는 바뀌어도 책임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